LA가 난리 났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 배우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그곳에서 한국 할머니가 만든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고 하네요. 지금 그 한국 할머니의 손맛이 미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 카페에 열광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요? 지금부터 그 궁금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올해 68살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샤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읽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3년 전 아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로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할리우드에서 30년 넘게 영화 프로듀서로 일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젠 은퇴했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삶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베벌리힐스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떤 카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뭘 파는 곳인지 궁금해졌죠. 가까이 가서 간판을 봤어요. 서울방 커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어도 함께 써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앞에 서 있던 중년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약과 라떼가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면 계속 생각나요. 약과 라떼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끌리더라고요. 마치 운명처럼 말입니다.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20분 정도 걸렸죠. 그 시간 동안 카페 안을 구경했어요. 따뜻한 나무 색깔의 인테리어에 한국 전통 소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카운터에는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약과 라떼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우고 뭔가 달콤한 시럽 같은 걸 넣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작은 약과 조각을 올렸습니다. 여기 약과 라떼입니다.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죠.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레시피거든요. 그때 뒤에서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손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돌아보니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뭔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이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서울방 커피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였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카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는 은은한 베이지색이었고 테이블들은 모두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한국의 전통 항아리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벽에는 한옥 사진과 벚꽃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커피를 직접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미국 카페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지민이라는 그 젊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이곳이 너무 좋아서요. 감사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항상 카운터 뒤에서 지민을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직접 커피를 만들기도 하셨죠. 할머니가 만든 커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더 깊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이 카페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정희 할머니가 잠시 손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지 15년 됐어요. 카페는 5년 전부터 시작했죠.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지민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서 하셨거든요. 그때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도와줬는데 아파서 못하게 됐어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민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가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민은 정희 할머니의 손녀였습니다. 둘이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빠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가끔 할머니가 한국어로 지민과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그 억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메뉴도 독특했어요. 약과 라떼 외에도 인절미 프라푸치노, 호떡 마키아토, 붕어빵 아메리카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지만 하나씩 시켜보니 모두 맛있었어요. 이런 메뉴는 어떻게 생각해내셨나요? 한국 전통 간식들을 커피와 결합시켜봤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먹던 맛을 재현하려고 했죠. 지민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추억과 정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손님들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도 많이 왔고 저처럼 나이 든 백인들도 있었어요. 히스패닉이나 중국계 손님들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죠. 어떤 날은 할머니가 직접 약과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기름에 튀기는 모습이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손맛이 중요해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곳의 모든 것에는 손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맛이 아니라 사람의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미 서울반 커피에 완전한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어요. 지민도 제가 올 시간을 알고 미리 약과 라떼를 준비해두곤 했죠.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오후 시간대인데도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네, 요즘 조금 줄었어요. 처음엔 신기해서 많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민의 표정이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카페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이곳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카페와는 완전히 달라요. 감사해요. 사실 이 카페는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곳이거든요. 지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희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에드워드 할아버지께 저희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분 같으니까 괜찮을 거야. 지민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실 이 카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의 꿈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한국에서 요리사였어요. 할머니와 함께 미국에 와서 언젠가 한국을 알리고 싶어 했죠. 정희 할머니가 말씀을 이어받으셨습니다. 딸이 정말 요리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옆에서 배웠죠. 그런데 3년 전에 엄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췌장암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아내를 암으로 잃었거든요. 그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계속 카페 얘기만 하셨어요. 언젠가 꼭 한국의 맛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엄마가 저한테 레시피 하나를 주셨어요. 약과를 커피와 결합하는 방법이었죠. 이 약과는 우리 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레시피예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마셔온 약과 라떼에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요. 그래서 저와 할머니가 엄마의 꿈을 이어받아 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적자만 계속 났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한국의 정을 커피 한 잔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희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힘이 나요. 우리 딸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세 사람 모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곳이 더 소중해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곳이거든요. 지민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카페의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커피, 따뜻한 서비스, 아늑한 분위기. 모든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매일 와주셔서 정말 힘이 돼요. 그날부터 저는 이 카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랑과 기억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서울방 커피에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카페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제가 들어서자 지민이 바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얼굴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카페 곳곳을 사진 찍고 있었죠. 커피와 디저트를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지민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문이 밀려서 대기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나오던 약과 라떼가 30분이나 걸렸죠. 죄송해요, 할아버지. 오늘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평소와 너무 달라요. 어제 유명한 배우가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지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이콥이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왔다고 했어요.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카페 사진을 올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 대화를 들어봤어요. 젊은 여성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올린 그 사진 봤어? 미친 맛이라고 했잖아. 다른 테이블에서는 남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 핫한 케이크 카페구나. 약과 라떼 정말 신기하네. 모든 사람들이 제이콥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은퇴한 지 오래되어서 요즘 배우들은 잘 모르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줄이 카페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호기심에 멈춰서 구경했어요. 어떤 이들은 줄 끝에 서기도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재료가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제이콥입니다. 지민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배우였던 거예요. 저도 가까이서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제이콥은 카운터에서 지민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신의 포스팅 때문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말 맛있어서 다시 왔다고도 했죠. 정말 대단한 맛이에요. 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는 약과 라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다른 한 잔은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 같았어요. 제이콥이 나간 후 지민이 제게 와서 앉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유명한 배우가 저희 카페를 좋아한다니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민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빠지니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요. 정말로 정희 할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하셨거든요.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서울방 커피가 나왔습니다. K푸드 열풍과 함께 소개되었어요. 리포터가 직접 와서 약과 라떼를 시음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LA의 새로운 한국 카페가 화제입니다.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메뉴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작은 카페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할머니와 지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 서울방 커피는 LA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매일 긴 줄이 이어졌고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저도 평소 시간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다른 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지민은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어요. 그래도 주문량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두 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민이 카운터에 혼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민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손님이 별로 없네요. 지민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주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인지 물어보니 경쟁 카페에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는 거였어요. 서울방 커피에서 불법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죠. 정희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많이 상심해 보이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억울해요.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했는데요. 루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약과를 만들 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또 한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첨가물을 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보건국에서 단속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거죠. 갑작스러운 조사에 정희 할머니와 지민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재료는 정식 업체에서 구입했어요. 영수증도 다 있고요. 지민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리 떳떳해도 이런 상황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화요일에는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줄었어요. 그동안 북적거렸던 카페가 한산해졌습니다. 직원들도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죠. 목요일 오후 보건국 직원들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의 남녀가 각종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카페 안에 모든 걸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유통기한, 보관 상태, 구입처까지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보여드렸어요. 검사는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카페 운영은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몇 안 되는 손님들도 불편해하며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문제없음이었어요. 모든 재료가 정상이었고 위생 상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페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상태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공식 발표됩니다. 보건국 직원이 말하고 갔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손님이 평소의 20분의 1로 줄었어요. 하루 종일 열어도 커피 몇 잔만 팔릴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정희 할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남긴 꿈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중한 곳이 거짓 소문으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되었어요.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지민의 절망적인 표정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방 커피로 향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민이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어제 너무 상심하셔서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했어요. 카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동안의 활기찬 모습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이 소중한 곳이 거짓 소문으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민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카페는 세상에 더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였거든요. 3년 동안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영화 프로듀서로 일했어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프로덕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명함이었어요.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만들었거든요. 은퇴한 지 3년 됐지만 아직 인맥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송국 PD, 잡지 편집장, 마케팅 전문가들이었죠. 3년 만에 하는 연락이었지만 모두 반가워했어요. 서울방 커피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지민의 사연, 딸의 마지막 레시피,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동료들은 큰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휴먼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감독은 바로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SNS와 미디어를 통한 정식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자고 했어요. 다시 카페로 돌아가서 지민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과 언론 인터뷰, 그리고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했죠. 지민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 할머니가 카페에 오셨습니다. 제 제안을 들으시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틀 후 촬영팀이 왔어요. 카메라 5대와 조명 장비들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긴장하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셨죠. 할머니가 약과를 만드는 모습, 지민이 커피를 내리는 장면, 그리고 두 분이 나누는 일상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특히 딸의 마지막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는 촬영진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참여했죠. 왜 이 카페가 특별한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마시는 곳이라고 했죠. 촬영이 끝난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말이에요. 거짓 소문보다 진실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지민이 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할머니와 엄마의 손맛을 커피로 전달하고 싶어요. 지민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회는 한 달 후였습니다. 지민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다양한 원두를 테스트하고 우유 스티밍 기법을 완벽하게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도 옆에서 응원해 주셨죠.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대회에서 선보일 시그니처 음료였습니다. 기본은 역시 약과 라떼였지만 좀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했어요.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에 현대적인 바리스타 기법을 결합한 거였습니다. 연습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이 커피를 내릴 때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방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정희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지민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의 말씀처럼 지민은 단순한 바리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꿈과 전통을 이어받은 예술가 같았어요. 대회 일주일 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1시간짜리 특집으로 제작되어 주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감동 댓글을 쏟아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서울반 커피를 응원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악성 루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감동적인 스토리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도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응원의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었어요. 할머니와 지민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찾아오신 거였죠.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서부 지역 최고의 바리스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총 50명의 참가자 중에서 아시아계는 지민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어요. 저와 정희 할머니도 응원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지민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돌아가신 딸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지민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지민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반 커피의 지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 음료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약과 라떼예요. 지민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할머니, 병상에서 남긴 엄마의 레시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가려는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걸 담아서 말했습니다. 실제 커피 제조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15분 동안 최고의 음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민은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완벽하게 스티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약과 시럽을 넣고 마지막 장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민이 정성스럽게 만든 약과 가루를 라떼 위에 뿌렸어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완성된 음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갈색과 크림색이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향기도 환상적이었죠. 달콤하면서도 깊은 커피 향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심사위원들이 시음을 시작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순간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네요. 스토리가 맛 속에 녹아 있어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3위, 2위가 발표되었지만 지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리고 2024년 서부지역 바리스타 대회 우승자는 사회자가 잠시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서울반 커피의 지민입니다. 그 순간 홀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정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전통이 미국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지민의 우승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죠. 한국계 바리스타가 미국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화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끈 건 서울반 커피의 스토리였어요. 다큐멘터리와 대회 우승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LA 전역에서 K커피 붐이 일어났어요. 서울반 커피는 이제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인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맛뿐만 아니라 이야기에 감동해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엄마의 꿈, 그리고 지민의 열정을 맛보러 온 거였죠. 대회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카페에 가지 못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서울반 커피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 시간이었어요. 지민이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죠. 할아버지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카페 안에는 저희 3명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어요. 그동안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 같았죠. 정희 할머니가 직접 약과 라떼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민이 우승컵을 가져와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트로피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지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진정성과 실력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만들어 드렸을 뿐이죠.
정희 할머니가 커피를 가져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 한 잔엔 딸의 사랑도 한국의 정성도 다 들어있어요. 세 잔의 약과 라떼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와 똑같은 감동이 밀려왔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우연히 발견한 이 작은 카페, 할머니와 지민의 따뜻함, 그리고 함께 겪은 위기와 극복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거든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지민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서울반 커피의 성공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커피가 세계를 울렸다라고 말이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득 아내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도 이런 따뜻한 순간을 좋아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말할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서울반 커피의 공식 고문이 되었습니다. 가끔 마케팅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서울반 커피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비벌리힐스 중심가에 더 큰 규모로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매장의 아늑함은 그대로 유지했죠. 저는 여전히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약과 라떼 한 잔을 마시죠. 정희 할머니와 지민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어떤 날은 새로운 손님들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할머니와 딸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어받은 손녀의 열정까지 모든 걸 말이죠. 사람들은 감동해하며 커피 맛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제이콥도 가끔 들러요. 이제는 선글라스 없이 당당하게 다닙니다. 그의 추천으로 다른 유명인들도 많이 와요. 하지만 이곳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우연히 들른 카페 한 곳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반 커피라는 특별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